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글을 구조화하고 짜게 설명하고 또 퀴즈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한 영상이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넘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에서 꺼내 흔들어주면 어느새 따뜻해지는 손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철의 변화, 즉 녹이다. 철과 산소의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수산화 제이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우선 손난로라는 화재를 제시해 줬고요. 그 손난로 안에서 철의 변화, 즉 녹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철의 변화, 녹이 뭔지를 그 철과 산소,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산화 제이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래요. 아하, 지금 앞부분에서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를 지금 제시해 줬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이와 같은 반응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철과 산소,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러한 반응이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쇠못이나 철판이 녹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손난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흔한 반응이다. 흔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하지만 내용이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만졌을 때 이것이 뭐죠? 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만졌을 때 얘네들이겠죠? 네, 그때는 뜨겁다고 느낀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손난로 속의 녹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를 말해주고요. 근데 그거는 손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손난로는 따뜻한데 다른 것은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럼 그 차이는 뭐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구조화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문장으로 앞에서부터 쭉 줄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우선 제가 밑줄 쳤던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를 말했는데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와? 네, 손난로의 녹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 얘네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옆에다가 비교해서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손난로의 녹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차이가 있어요. 같지 않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얘네들은 공통점은 바로 철의 변화와 관련된 거였어요. 철, 산소, 물.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산화, 제이철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손난로는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은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답을 말해줘야 되겠죠. 자, 사실 쇠못이나 철판이 녹이 슬 때에도 열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몰랐던 거. 일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의 녹에서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대요?
열이 발생한대요. 자, 네. 주변에 있는 녹에서도 열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손난로만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녹에서도 열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쇠못이나 철판에 녹이 있을 때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에 비해 자, 지금 비유해주고 있죠. 손난로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철가루를 사용하여서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녹이 스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빠르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열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에 비해 여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주변의 녹의 상황과 손난로의 상황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열이 발생하는데 주변의 녹은 어떻게 서서히 진행된대. 그런데 손난로의 녹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열을 느끼게 되는 거다.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손난로 속의 철은 미세한 분말 형태의 가루로 진행이 되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걸로 끝나나?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아직도 글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설명할 게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네, 우리 주변의 녹과 손난로의 녹이 차이점. 이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은 어떻다? 네, 미세한 분말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녹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따뜻한 결과가 생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손난로 봉지에는 철가루, 활성탄, 톱밥, 버미큘라이트, 식염수가 들어있다. 자,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 봉지에는 부직포에 폴리에틸렌을 코팅한 것으로 표면에는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다. 네, 지금 그 봉지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손난로를 쓰는데 이러한 봉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손난로는 용도에 따라 일정 시간, 일정 온도에서 지속적인 열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손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산소 공급량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다? 손난로의 봉지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문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난로는 그 봉지가 있는데 손난로 봉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철가루, 활성탄, 그리고 톱밥,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 그리고 식염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건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라서 우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근데 이때 이 봉지 자체가 이 재료들을 감싸고 있는 이 봉지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 봉지가. 자, 이 봉지가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까, 네, 산소 공급량에. 네, 여기에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럼 그 부분을 좀 찾으려고 애써 봅시다. 손난로를 비닐에서 꺼내면, 네. 손난로를 꺼내면 활성탄의 작용으로, 재료 나왔어요. 누구? 활성탄의 작용으로 산소가 봉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서 철가루의 산화를 촉진시킨대요. 자, 지금 보니까 원래 철이 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죠? 네, 철, 산소, 물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식염수가 물이겠죠? 네, 그럼 산소 어디 있어요? 산소는 이 봉지 안에 없어요. 자, 산소 어디 있어?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산소가 비닐에서 손난로를 이 비닐에 뭔가 더 씌워져 있겠죠. 네, 이 비닐에서 꺼내면 이 비닐이 없어지면 이 산소가 드디어 어떻게 된대요? 이 봉지 안으로 들어온대요. 누구 덕분으로? 활성탄의 작용으로. 자, 그럼 이 활성탄이라는 재료는 누구? 산소가 들어오게끔, 산소가 철가루와 만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산소가 들어올 때 이 봉지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봉지가 가지고 있는 구멍의 크기, 수, 배치 등으로 공급량을 제어한대요. 이 봉지에 있는 구멍의 크기, 수, 배치 얘네들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손난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를 꺼내서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철가루의 산화가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서 온도가 90도 가까이 된다. 완전 갑자기 짧은 순간에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처럼 산소의 양이 충분하면 녹이 한꺼번에 생겨버린다. 지금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녹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작은 구멍이 뚫린 봉지인 것이다. 자, 산소 공급량을 제어하는 이 봉지, 얘가 하는 게 뭐래요? 한꺼번에 녹이 새기지 않도록 하는 거. 즉, 일정 시간, 일정 온도에서 지속적인 열을 발생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에 열이 많이 내리면 안 되는 역할. 자, 손난로 봉지에 나 있는 구멍만으로 손난로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얼른 제껴도 되겠죠. 다른 게 더 있다라는 얘기니까 빨리 넘겨버리고, 손난로에 열이 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는 산화를 촉진시키는 식염수 공급 방법도 관건이다. 자, 지금 다른 방법 쭉 빨리 가다가 다른 거 새롭게 나왔어. 식염수 공급 방법이래. 자, 아까 뭐가 있었죠? 네, 산소 공급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식염수, 물과 관련된 거네요. 자, 그러면 산소, 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손난로 안에 식염수는 톱밥과 버미큘라이트에 함유되어 있다. 지금 이 철가루가 산화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수산화, 제이철이 변하는 대상이고, 활성탄은 산소를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 남은 거 뭐였어요? 톱밥과 버미큘라이트. 얘네들은 식염수를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어떻게 함유할까요? 버미큘라이트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광물이고요. 톱밥 표면에도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대요.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구멍이 많아요. 자, 식염수는 버미큘라이트와 톱밥의 구멍에 각각 숨어 들어와 있다. 자, 네, 그 미세한 구멍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식염수의 공급량을 조절하려고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력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 손난로를 비닐봉지에서 꺼낸 직후에는 먼저 톱밥에서 식염수가 스며나와서 산화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톱밥의 식염수가 거의 흘러나왔을 무렵, 이번에는 자 그럼 두 번째네요. 첫 번째는 톱밥, 두 번째는 버미큘라이트에서 식염수가 흘러나온대요. 아하, 톱밥과 버미큘라이트가 둘 다 식염수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는 누구? 톱밥의 식염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다 끝나갈 즈음에 이어서 네, 버미큘라이트가 거기에서 식염수를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차, 얘가 끝날 무렵에 이제 버미큘라이트가 식염수를 내보낸대. 그럼 그만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겠죠? 둘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일정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량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공급을 제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톱밥 안에, 봉지 안에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